이렇게 강아지들의 감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꼭 하는 실수가 있어요. 또 있어 보이려고 영어를 썼어요. 네. 앤스로포몰피즘이라는 건데 사진이 힌트예요. 아까도 계속 단어가 나왔지만 의인화. 의인화. 자, 의인화는 보시면 인간 이외의 존재의 인간적 특색, 특히 인간의 정신적 특색을 부여하여 인간과 견주어 해석하려는 경향인데 우리나라 보호자분들 중에 이걸 잘못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되게 옛날 영상인데요. 지금 상황은 순심이가 한채아 씨가 나간 사이에 여기다 오줌을 싸는 거예요. 우리는 귀여워하지만 이제 행동학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거죠. 다행히 그래도 많은 정보들이 뭐 강영욱 씨나 많은 트레이너들이 언론에 그러니까 TV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를 해서 이거는 많이 고쳐진 것 같더라고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우선 나중에 혼내는 거 완전히 잘못됐어요. 강아지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행동했을 때 바로 결과가 나타나야지만 이해를 해요. 뭔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이 바로 오면 이 행동을 더 할 거고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체벌이 바로 오면 이 행동을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나중에 체벌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하나, 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분리불안인 아이들이 왜 오줌을 쌀까요? 복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아까 저 선생님이. 간단합니다. 우리 노약자들이 롤러코스터나 귀신의 집에 갔을 때 오줌을 싸는 원리와 똑같아요. 그게 날 여기다 집어넣은 사람이 내 바지를 빨래할 거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오줌을 싸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괄약근이라는 근육 자체는 상당히 신기한 근육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들 때는 이두 근육을 이때만 수축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괄약근은 반대예요. 항상 수축하라고 명령을 뇌에서 내리고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린 항상 걸어다니면서 오줌을 싸고 있을 거예요. 마치 비둘기처럼. 그렇죠? 날아다니면서 그냥 찍찍 싸고 그렇게 될 텐데 항상 수축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 불안한 상황,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되죠? 뇌가 거기에 더 휩싸여 버려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뇌가. 그러면서 괄약근을 수축하고 있으라는 명령까지도 약해져요. 그러면 저렇게 오줌을 싸요. 분리불안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 오줌의 그 양상이 흘리고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괄약근이 풀리니까 막 흘리고 다니는 거죠. 어떤 아이는 그나마 이제 풀렸을 때 딱 알고 앉아서 싸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흘리고 다니는 경향이 많죠. 그 상황에서 엄마가 들어왔어요. 엄마가 들어와서 너무 반겼는데 엄마가 갑자기 내 오줌에 가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혼나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강아지 입장에서는. 바로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나와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강아지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엄마가 오랜 시간 외출 뒤에 돌아오면 표정이 안 좋아지고 날 혼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들어왔을 때 식탁 밑으로 쏙 들어가요. 강아지들이 표정을 많이 봅니다. 사람 표정을. 표정을 봤는데 엄마가 오줌을 보고 표정이 딱 일그러져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러면 식탁 밑으로 들어가고 보호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지가 잘못한 건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한 거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게 아닌데요. 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 이것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맘카? 그쵸? 늘 함께 있는 것처럼 마음이 통하는 카메라 6플러스 홈 CCTV 맘카2.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이분은 다 아세요. 말 거는 게 잘못된 거예요. 말 거는 게. 강아지들의 분리불안, 이게 지금 분리불안에 대해서 CF로 찍은 거잖아요. 이러다 LG한테 LG에서 뭐 들어올 것도 안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닐까봐.
분리불안을 가진 아이들은 엄마가 나가는 순간 불안이 가장 높게 떠요. 울고 하울링하고 오줌도 너무 무서워서 아무 데나 싸다가 점점 수그러들어요. 근데 그 상황에 엄마 냄새도 안 나고 시야에 엄마도 없는데 목소리만 나요. 이거는 그냥 의인화를 해도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귀신의 집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안이 다시 확 뛰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단식원, 우리 살 빼러 들어가는 그런 마음과 이 몸을 정화시키는 단식원에 들어가서 맹장고를 부탁해를 틀어주는 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희망 고문하는 거다. 보는 건 좋아요. 우리 아이가 너무 불안해서 어디 좀 다치거나 아프거나, 가끔 분리불안 심한 아이들, 저희 병원에 오는 아이들은 피칠갑이 된 집을 사진을 들고 오세요. 탈출하겠다고 문을 긁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톱에 혈관 되게 크죠? 다들 아시죠? 여기까지 갈려서 이 피로 벽지랑 중문을 다 긁어가지고 새빨개진 집을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이제 빨리 돌아가서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중간에 얌전히 이제 잠을 잔다거나 잘 쉬고 있는 아이한테 말을 걸었다가는 얘네들은 더 불안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강아지의 감정에 대해서는 살짝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 알아봐야 될까요? 우리 외국에 가면 이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그 나라의 언어죠. 그러니까 강아지들의 언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봐야 돼요. 사실 강아지들의 언어에 대한 동영상 이렇게 교육이 DVD로 한 3-4시간짜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조금 잘라놓은 건데 이거를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공격성 사다리라는 거고요. 구글에서 어그레션 레더라고 찾으시면 다 나옵니다. 어그레션 레더.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이런 거 다 한글로 바꿔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서 공격성 사다리라는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를 촬영을 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배운 게 이거예요.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다. 어떤 개도 물 수 있다 라는 거를 미국 저희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이거예요. 강아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이는 바디랭귀지들이에요. 이 바디랭귀지가 차근차근 미약한 스트레스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저 바이팅까지 가는 건데요. 가장 미약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강아지들이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립리킹이라고 아세요? 노즈리킹이라고도 많이 하죠. 낼름거리는 거. 전 이게 강아지들이 좋아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 강아지를 안으려고 할 때 얘가 맨날 낼름거렸거든요. 제가 고2 때부터 키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원래부터 꿈이 수의사였고 엄마는 반에서 1등하면 강아지를 사주겠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엄청나게 속여왔죠. 그러다 이제 습관이 돼서 공부를 그냥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강아지를 하나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동학을 공부하기 전까지 한 7, 8년, 10년 동안 이 낼름거리는 거는 좋아한다는 표현이라고 우리 가족들끼리 굳게 믿고 있었어요. 안을 때마다 낼름거리니까. 근데 가장 미약한 스트레스일 때 많이 보이는 게 이 립리킹, 노즈리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야닝이라고 써 있어요. 하품. 졸리지 않을 때 하는 하품은 스트레스의 사인입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가장 많이 보죠. 우리 치과 가서 졸린가요? 그렇죠. 강아지들도 병원 와서 정말 대범한 아이들 빼고는 졸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뭐 고정 이렇게 강아지 뭘 하려고 잡는다거나 이런 애들이 하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블링킹,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3개 정도가 가장 미약한 스트레스일 때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우리가 알아채기 힘든 거예요. 순간적으로 고개를 막 돌려요. 보기 싫은 거죠. 그 대상을. 그 다음에 점점 아예 몸을 돌려버려요. 몸을 아예 돌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아예 도망가고 싶어요. 아예 멀리 도망가고 싶어요. 이제 점점 노란색으로 바뀌죠. 크리핑이 뭘까요? 크리핑.
약간 쭈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강아지들은 머리가 몸보다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근데 불안하면 어떻게 되죠? 내려가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크리핑, 그리고 이어스백이 뭐냐면 귀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뒤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꼬리가 다리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꼬리 흔드는 건 반갑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꼬리는 다리 사이로 들어간 것 빼고는 너무 큰 의미를 두려고 하지 마세요. 흥분하면 흔들어요. 흥분하면. 좋아도 흥분하지만 빡쳐도 흥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저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도 그래요. 흔들면 반갑다는 줄 알아요. 거기도 그런 노래가 있나 봐요. 바둑이 그 노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얘가 꼬리 흔들어서 갔는데 물렸어요 하면서 막 얘 탓을 하는 거예요. 꼬리 흔드는 건 화가 났을 때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점점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좀 넘어가면 몸이 굳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강아지들이 편하고 안 편하고를 판단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몸이 좀 딱딱한지 아니면 부드럽게 이완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빨간색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몸이 좀 굳고요. 그리고 딱 쳐다보기 시작해요. 그 대상을. 그 다음에 으르렁거리죠. 사실 으르렁거리는 행동 자체는 강아지들한테 저는 상당히 정상적이고 좋은 행동의 하나라고 봐요.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 보이는 마지막 경고 중에 하나예요. 으르렁은 으르렁 하는 거는 더 오지 마. 진짜 더 오지 마. 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강아지가 나한테 으르렁거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이놈 새끼 하면서 코 팡 때리고. 그죠? 그 다음에 스냅핑이 뭘까요? 스냅핑. 스냅핑. 무는 척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물 의사는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너 1부터 10살 때까지 그만 안 하면 난 너 때릴 거야. 라고 해요. 그럼 그롤링이 뭐냐면 9예요. 하나 남은 거죠. 근데 스냅핑은 뭐냐면 바로 10으로 넘어가기 좀 무서운 거예요. 9 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물 생각은 없고 입만 이렇게 갖다 대요. 그래서 스냅핑을 했을 때 상처는 보통 어떻게 생겼을까요? 구멍이 안 나요. 스크래치가 생겨요. 서로 입만 댔다가 서로 깜짝 놀라서 빼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팅 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강아지들이 사람을 물었을 때 이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척도가 있는데 그 중에 2단계, 이거는 쉽게 고칠 수 있다라고 할 때가 구멍이 나지 않고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그거는 바이팅이 아니라 스냅핑을 한 거예요. 대부분.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바이팅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중간에 막 그롤링 할 때 으르렁 하고 있을 때 너 이놈 새끼 하고 때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네가 얌전해지는 아이들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으르렁을 안 해요. 그냥 이 정도에서 바이팅으로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마지막 경고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이제 보호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고도 안 하고 그냥 물어요. 옛날에 많이 혼냈나요? 어떻게 했나요? 대부분 10중 8구. 뭔가 으르렁거리거나 이랬을 때 입을 잡고 흔든다거나 코를 때린다거나 엉덩이를 때린다거나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애들이 으르렁을 안 하고 바로 무는 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열심히 꼬리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깜빡깜빡하고 있고요. 귀가 뒤로 넘어가죠? 졸린 것 같고 하품하고 낼름하고 하품 또 하고 고개 돌리고 손이 들어가니까 귀가 거의 뒤로 다 넘어가고 계속 낼름거리고 몸 엄청 딱딱해지고 고개가 내려가죠. 그죠? 중등도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려놓으면 좀 풀리죠. 자, 강아지들이 앉는 걸 좋아할까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좋아할 때도 있고 안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의사가 있어요, 얘네들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얘 잘 쉬고 있는데 가서 막 안아요. 얘 낼름낼름거리고, 어떤 애들은 낼름낼름거리고 내가 싫다고 표현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좀 자신감이 많고 공격적인 면이 조금 있는 아이들은 으르렁거려요. 그러면서 엄마랑 사이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이 오염돼요. 이름이 오염된다는 게 뭐냐면, 이름을 불러서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강아지들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마치 중학교 때 제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채연아라고 부르는 그런 것과 같아요. 가봤자 좋을 게 없거든요. 분명히 심부름 아니면 이제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얘기 아니면 이제 그만하고 책을 읽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건 이름이 오염된 거라고 해요. 저희 버블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 뒤에 나올 이제 버블이 같은 경우는 비숑 프리제인데, 제가 수의사니까 기본 관리와 이빨 닦기, 귀 닦기, 발톱 깎기, 항문낭 짜기 다 제가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부르고 그걸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멀리 있을 때 간식을 주려고 이제 이름을 불러도 버블이가 한 3m에서 5m 밖에 서서 이러고 쳐다봐요. 저 새끼가 손에 뭘 들고 있지? 약간 이런 모습으로 손을 막 이렇게 자세히 봐요. 그런 게 이제 이름이 오염됐다는 건데,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5세컨즈 룰이에요. 5세컨즈 룰이 뭐냐면, 만질 때 5초 만져줘요. 그리고 잠깐 손을 떼줘요. 얘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싫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요. 좋으면, 더 만져주고 싶으면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얘처럼 이렇게 귀여운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강아지들도 이렇게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만질 때 그렇게, 얘는 이제 강아지는 아니지만 웃겨서 같이 퍼왔습니다. 자, 만약에 좀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집 강아지가 나 문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꽤 많으시죠? 이거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원래 지금 저희 PPT, 이거 약간 한 단계 올라간 강의에 있는 내용인데, 그거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만질 때 문다. 만질 때 문다. 네, 그런 아이들은 이걸 3초로 줄여야 돼요. 만질 때 무는 아이들은, 이건 일반적인 아이들. 만질 때 무는 아이들은 2에서 3초로 우선 줄여놓고 그 다음에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지? 내가 노는 것 같지 않은데? 자, 이제 조금 잠깐 재미없는 얘기 하다가 또 재밌는 얘기로 넘어갈 거예요. 무엇이 개의 행동을 만드는가를 보면 유전, 교육, 경험, 이 3요소가 강아지들의 행동을 만들어요. 근데 유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왜일까요? 강아지 공장. 엄마 풀이 그렇게 넓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 있는 브리더들이 아니에요. 생각 있는 브리더들은 이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나온 강아지가 슬개골 탈구가 있거나 아니면 힙 디스플라시아, 그러니까 여기 고관절 이형성이 있는다거나 아니면 공격성이 너무 심해서 사람과 살기 힘들 것 같다거나, 근데 그런 비율들이 너무 높다. 그러면 얘네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교배에만 쓰지 않아요. 미국이나 유럽의 생각 있는 브리더들은. 하지만 강아지 공장에 그런 게 있나요? 다 돈이에요. 나중에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고 말고는 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풀이 되게 좁고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난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왜 태교하라고 하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런 엄마의 정서적인 감정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받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태반을 통과해요. 근데 강아지 공장에 있는 아이들은 엄마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만성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엄마 뱃속에서 성장 시기에 뇌에 계속 영향을 줘요. 그러면 뇌에서 불안을 느끼는 부위,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되게 활성화시켜요. 태어날 때부터 예민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강아지 공장 현실 안에서는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경험이에요. 경험, 사회화. 사회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사회화 시기는 이제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몇 개월에서 몇 개월이죠? 2개월에서 4개월. 길게 봐서 5개월. 가장 중요한 시기는 2에서 3개월. 네. 근데 저의 잘못도 있죠. 저희의 잘못. 수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네. 접종 다 끝날 때까지 나가지 말아라. 접종이 다 끝나면 보통 5개월 정도 됩니다. 그쵸? 5개월이면 사람 나이로 7살에서 8살 정도 되고요. 사람이 7살에서 8살에 처음 밖으로 나가보면 적응이 될까요? 안 돼요. 그냥 다 무서워요. 그리고 그것을 사회화하는 데는 그 전에 뭐 미국에서 10배라고 하는데 전 경험상 10배보다 더 높고 100배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생겨요. 어렸을 때 사회화한 것과. 그 다음이 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 행동을 왜 하나 한번 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모든 행동학 책의 1번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상행동이라 여기는 행동 중에 많은 부분이 정상행동이다. 여기 책에 있긴 했는데 똥 먹기는 정상행동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분증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 엄마가 아이의 분변을 처리해주는 경우를 빼고는 똥 먹기는 정상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식분증 있는 강아지 데리고 계신 분 자기 아이 똥 먹는다. 꽤 많네요. 어디서 분양 받으셨어요? 입양, 유기견. 그쵸.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1년 정도 됐어요. 아직도 똥 먹어요? 자기 똥은 안 먹어요. 남의 똥 먹어요? 고양이 똥이나? 아니요. 그냥 남의 똥? 같이 사는 강아지 똥을 먹어요. 그래요? 똥은 안 먹어요. 이제 똥을 먹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우선은 어렸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밥을 너무 많이 못 먹었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되게 좁은 공간에 사는 아이들. 이 두 가지를 다 성립시키는 게 펫샵이에요. 네. 제가 미국 가서 가장 먼저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식분증이었어요. 전 식분증 때문에 강아지를 버리는 보호자를 봤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파양하고 새로운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사람을 봤어요. 자기는 도저히 이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런 아이들은 펫샵은 우선 밥 적게 주죠. 그리고 좁은 공간에 있죠. 빨리빨리 안 치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 계속 그렇게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기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좁은 공간에서 밥도 많이 못 먹고 똥 싸고 가지고 놀 건 이거밖에 없고 배는 고프고 하다가 먹어봤더니 그렇게 나쁘진 않네? 막 이러다가 습관이 되는 아이들이 많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 관리가 충분히 되면 한 1년 이후부터 좀 없어지는 확률이 50에서 60%. 근데 나머지 40은 계속 먹는 경우도 있어요. 뭐 우리가 보충제 같은 거 넣어주는 경우 있죠. 그 식분증용 뭐 뿌려주는 거 그런 게 우선은 효과는 없고요. 미국 갔을 때도 효과 없다고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몸에 나빠요. 요즘 그런 연구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식분증용 첨가제들이 몸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하고 잠깐 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의사소통 있고요. 유전적 요인. 유전적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바 키우시는 분. 네, 한 분. 진도 키우시는 분. 여기 또 한 분 계시고요. 좀 뭐 슬픈 얘기지만 병원에 시바랑 진도가 오면 전 무서워요. 네, 저는 무서워요. 모든 시바랑 진도가 그런 건 아닌데 유전적으로 얘네는 다른 아이들보다 좀 불안함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일본에서. 불안함이 많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충성심이 많다고 얘기를 하죠. 진도가. 충성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불안함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이외에는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약간 그런 요인을 타고난 게 있어요. 그래서 시바 같은 아이들은 저는 딱 분양받고 오시면 사회화 진짜 열심히 하세요. 사회화 무조건 열심히 하세요. 지금부터 무조건 나가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100명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좀 사람한테 공격적으로 대한다거나 다른 강아지한테 공격적으로 대한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를 무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뒤에서 서열 얘기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겁니다. 하기 싫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예요. 네. 강아지들도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요. 이 스트레스는 행동학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잠깐 쉬고요. 잠깐 쉬고 제 시간 진짜 잘 맞춘 것 같아요. 잠깐 쉬고 좀 이따 더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